집단 귀국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물리력을 동원해 자신들을 강제로 출국시켰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황인데요. 이들 유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관련 내용 취재한 한겨레 전국부 이준희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저 출입국 사무소도 아니고 어떻게 네네. 대학에서 유학생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본국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까? 일단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요. 예, 그 경기도 오산에 한신대 부서여학당이 있는데요. 예, 그 지난달 27일에 오전에 학교가 이곳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3명에게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 나왔으니 출입국 관리소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버스에 태웠는데요. 그 학생들은 이제 그 말을 믿고 이렇게 버스에 탔고요. 이게 외국인 등록증이라는 게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에 유학생이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자기들은 이제 비자가 연장이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뻐서 탄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학교가 버스에 타니까 지금 출입국 관리소에 가면 너희들은 감옥에 간다 이렇게 태도가 돌변을 합니다. 네, 그러더니 이제 화성에 있는 병점역에 가서 그 사설 이제 경비업체 직원들을 태우고 예,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 거기 가서 미리 예매해둔 비행기표로 그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 한 명을 뺀 나머지 22명을 모두 비행기에 태워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이 대학에서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강제로 뭔가 행동을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그냥 비행기 네. 태워서 내보내는 거는 이거는 국가 공권력이라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원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만약에 뭐 비자에 문제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뭐 출국 그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 학생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비자가 만료됐다는 걸 알면 그 도망치거나 해서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걱정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대처를 했다는 건데 이게 변호사분들은 다들 이제 위법한 절차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제 버스에 태우고 거기에 이제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까지 동원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이제 사실상 그 출국이란 선택지를 강요했기 때문에 특수 협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출입국에 간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제 유인을 한 다음에 오히려 출국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국외이송, 약취, 유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정확히는 물리력 행사라기보다는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을 태웠잖아요. 예, 사실 이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용역업체 직원이거든요. 예. 이분들이 이제 학생들 옆에 이렇게 다 앉아갖고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을 동원해서 학생들의 그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습니다. 잘 믿기지가 않은데요. 학교 측에서는 이 네네. 사실도 숨기려고 했다면서요? 이게 사실을요? 예, 사실 학교 쪽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돌아간 뒤에 지금 설명서를 받고 있거든요. 예. 이제 내가 학교 쪽 때문에 강제로 출국당한 게 아니라 예. 자발적으로 내가 나간 것이다. 이런 서명을 해야 이제 남은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불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부터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따지고 네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왜 내보냈다는 겁니까? 왜 이대로 두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11월 6일에 출입국관리소에서 학생들 잔고증명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잔고증명서가 뭐냐면 그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유학생들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는 게 아니라 그 본인 나라에서 벌어온 돈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원래 이런 이게 지불 능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걸 요청하는 건데 네. 이게 1,000만 원에 3개월 이상 필수로 유지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확인해봤더니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다. 예. 이렇게 통보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학교 쪽에서는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 이제 도망을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예 출국을 시켜버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 쪽에서 학생들을 그러니까 네. 어학당에 온 거 아닙니까? 왔을 네네네. 때 이 학생들이 제대로 비자를 받고 들어왔는지 확인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학교 쪽에서 그러면 잔고 이 3개월 동안 1,000만 원 해야 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까? 설명을? 이게 학교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법무부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처음에 이제 안내를 잘못해줬다는 거거든요. 예. 이 잔고를 법무부 쪽에서 하루만 유지하면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입국할 때가 다 돼서 말을 바꿨다. 학교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이 법무부에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을 했다 해서 이렇게 지금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학교 쪽에서 다급하게 학생들을 모아서 네. 비행기표까지 자신들이 임의로 예약을 한 다음에 학생들을 내보낼 만큼 그렇게 네. 유학생 불법 체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서울 이외 지역은 특히 이제 그 유학생 불법 체류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가 받는 불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불법 체류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은 네. 비자 제한 대학이라는 걸로 이제 지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향후 유학생 유치할 때 불이익을 받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요즘 그 지역 대학들이 유학생 없으면 이제 존립 자체가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게 만약 비자가 제한되면 학교 재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겠죠. 학교 입장에서는 좀 다급한 상황이었던 건 맞는 거네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 쪽에서 학생들한테 그 잔고를 1,000만 원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네, 학생들이 잔고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겁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이제 적법한 절차일 텐데요. 예. 학교 쪽에서 좀 이렇게 어림짐작을 한 것 같아요. 어림짐작요? 네, 이제 사실 이게 저희 그 한신대학교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 저희 사회가 이제 이주민들, 뭐 유학생들 바라보는 시선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뭐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 왔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현장에서. 네. 우리보다 약간 뭔가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왔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좀 그런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내도 해주지 않고 그냥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 잔고가 지금 없으니 불법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 불이익 올 수 있으니까 학생들을 집단으로 다 내보내자. 이건 너무 거친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고 왜 도대체 학교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을까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 일로 생이별한 부부도 있다면서요? 네. 이 쇼키로프 에르킨 존이라는 분이랑 쇼키로바 오이디노이 이 부부가 이제 생이별을 했는데요. 네. 두 분이 지난해 10월에 결혼을 했고요. 그 남편은 올해 8월, 아내는 9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 남편은 사실 2017년에도 한국에 와서 이제 석사학위까지 받은 상황이었고 예. 이번에 이제 박사학위 도전을 하러 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침에 한국어 공부한다면서 이제 나간 아내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된 거죠. 그래서 뒤늦게 소식을 듣고 공항까지 달려갔는데 결국에는 그 마지막 모습도 못 보고 지금은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부부끼리도 연락을 못하게 했어요? 아까 뭐 휴대폰 뺏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짐 같은 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짐 같은 거는 지금 기숙사에 다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학생들은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간편한 옷차림 정도로 뭐 이렇게 입고 그렇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짐도 다 기숙사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지금은 등록금은 낸 거 아닙니까? 학기도 아직 남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직 학기가 남았습니다. 지금도 학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는 그 자진해서 출국했던 서명을 하면 환불을 해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학생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많이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어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사실 좋은 감정을 갖고 한국에 온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근데 한국에 대한 믿음이 그래도 남아있다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 에르킨 조 씨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기는 이제 한국이 이런 인권이나 민주주의라든지 뭐 법치주의 이런 가치들을 잘 지키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한 거고 지금도 자기가 이제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랑 인터뷰를 하는 거다. 이런 문제를 한국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유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이게 정확히는 경찰에 신고를 한 건 아니고요. 네.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네.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오산경찰서로 넘어가서 오산경찰서가 이제 학교가 이 과정에서 뭐 강요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도 대응에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대응에 나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들이랑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큰 언론사들에서도 학생들에게 지금 연락을 해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예. 사실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이 한국 정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조금 요즘 우려가 많거든요. 뭐 어떤 한결- 면에서요? 저희 한겨레에서 그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네.
그 최근에 그 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문제로 이 저숙련 비자라고 그 16개 나라가 이 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소식을 듣고선 이 나라 16개 나라 그 대사관 노무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모았고 그중에 8개 나라는 한국 정부에다가 이 예산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이런 서한을 보냈어요. 예.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 이주 노동자도 늘리겠다, 유학생도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사람은 필요하다면서 보호는 해주지 않겠냐는 거냐 이런 목소리를 낸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각국 대사관들이 이 주재국 나라의 예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외교부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외교부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예. 좀 심각하게 보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일단 풀고 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데려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유학생들은? 일단 유학생들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예. 저에게도 이제 물어보는 게 혹시 이제 뭐 기사가 나갔을 때 자기들 뭐 비자라든지 향후 뭐 입국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취재를 하셨으니까 네네네. 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이거 잔고 증명하는 거, 네네. 이 제도로 운영하는 것도 좀 이번 기회에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잔고 증명이라는 게 들어올 때 얼마나 이 돈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법무부 지침에 따라서 출입국 재량으로 그냥 이게 들여다보고 싶을 때마다 이제 정부가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아, 마음대로요? 네네네. 예.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이 제가 그 국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평균 그 임금이 한 달에 6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예. 그런 나라에서 대학생들이 1,000만 원을 채워서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걸 채워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유학 경비잖아요. 예. 그럼 한국에서 그걸 빼서 사용도 하고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출입국 재량에 따라서 계속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걸 유지한다는 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는데요. 유학생들끼리 서로 이제 돈을 잠깐 넣었다가 빼서 돌려서 이렇게 유지를 해서 그 잔고 증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이 불법 체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주민 인권 보호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전 일이긴 한데요. 예전에 네네. 미국 비자 받을 때 그때 제 통장 잔고 증명 다 해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아, 네. 미국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 같은 나라 가면 비자 받을 때 잔고 증명 다 하고 우리도 불법 체류 안 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걸 입증을 사실 하잖아요. 네네네.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쾌했거든요. 그때. 아, 네. 그 사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시로 그 계좌를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일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처음에 들어갈 때만 입증을 하면요. 네네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출입국 재량이 굉장히 강해서 네. 저희가 이제 어학당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 최근에 또 법무부에서 이제 이주민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출입국들이 대량적으로 보는 부분도 강화가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좀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학 측의 대응은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 같다. 나중에 네네. 가서 대학이 이 뭐 법적인 책임 문제까지 좀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저희 그 한국 사회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겨레 전국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